안녕하세요. 바둑레시피의 정다원입니다. 바둑은 6,000년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가진 게임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위기십결이나 사자성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자성어, 바로 성동격서인데요. 원래 이 성동격서의 뜻은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을 친다입니다. 서쪽을 공격하고 싶을 때 상대방을 동쪽으로 유인해서 방심하게 한 뒤 서쪽을 공격한다는 뜻인데요. 바둑도 바둑판 안에서의 전쟁입니다. 흑과 백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바둑판 안에서도 성동격서라는 말을 참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성동격서 어떨 때 필요한 건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성동격서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공격의 개념과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지금 현재 백두돌이 흑의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둑에서 정정당당히 공격을 할 때 전공법이라고 하죠. 이 모양에서도 이런 식으로 바로 공격을 한다면 이건 전공법을 쓴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도 이 정도로 나갈 텐데요. 지금 모양에서 이쪽에 있는 백돌과 연결이 돼서 물론 이쪽은 약간 튼튼해졌지만 이쪽은 반면에 너무 약해진 모습입니다. 또 이런 정도로 살아둬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면 이 두 돌을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이쪽이 약해져서 한 수 더 받아야 하는데 그때 이쪽을 뚫어서 또 이쪽이 오히려 약해진 모양입니다. 이렇게 바둑을 둘 때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바로 공격을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돌이 약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성동격서라는 말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 모양에서는 바로 공격하는 건 아까의 참고도처럼 돼서 자신의 돌이 오히려 더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양에서 백 두 점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상대방을 유인해서 변칙 공격을 하는 수는 어딜까요? 변칙 공격이란 전공법의 반대말인데요. 지금 이 모양에선 이렇게 붙여두는 수가 변칙 공격법으로 아주 좋은 수입니다. 백이 이렇게 받아둔다면 그때 이렇게 씌우면 됩니다. 지금 아까와 같이 백이 두게 된다면 조금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요. 아까는 흑이 이렇게 뻗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 흑이 도와주고 있어 이렇게 젖히는 수가 가능합니다. 백도 끊어야 하는데요. 이쪽을 이렇게 뚫는 수가 가능하죠. 백이 때릴 때 이렇게 뻗어둔다면 하나 붙여둔 수만으로도 흑이 이곳을 전체 다 집으로 만들 수 있는 모양입니다. 백이 연결이 끊겼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백에게 다른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젖히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흑은 계속 젖혀갑니다. 이제는 백도 느릴 수밖에 없죠.
이때 역시 이곳을 씌워간다면 아까와 같이 두는 건 안 되겠죠? 이쪽으로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씌워서 공격한다면 이렇게 나와도 전체를 포위해서 이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흙집이 형성이 됩니다. 이건 백이 바둑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될 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인 공격을 했을 때 백이 이곳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쪽을 지켜두면 이쪽을 이렇게 젖혀서 제압하는 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뻗는 것은 이렇게 막아서 백이 연결이 끊어져 이쪽은 귀 전체가 잡힌 모양입니다. 이것도 여의치 않은데요. 백은 이렇게 젖혀두는 정도인데요. 끊고 이쪽을 잡아둔다면 이렇게 나와야 하지만 연결해서 어떤가요? 흙은 귀 쪽이 확실히 살았고 백만 이쪽이 흙에게 빼앗긴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쪽에 있는 백돌이 체면에 서질 않죠. 이렇게 전공법이 여의치 않을 때 변칙 공격을 쓸 때 성동격서라는 말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성동격서라는 말은 상대방을 유인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수입니다. 이런 성동격서를 활용할 수 있을 때가 또 있는데요. 축머리로도 가능합니다. 당장에 축이 되지 않을 때 이 성동격서라는 말을 이용해서 상대방 돌을 잡을 수 있는데요. 바둑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현재 소목 모양에서 정석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이 뻗어두는 수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은 흙도 끊어두고 싶은 자리죠. 뻗어두고 막을 때 여기서 흙이 그냥 이렇게 뻗어두는 수는 지금 모양에서는 안 됩니다. 막고 이 돌을 끊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단수치고요. 나갈 때 이렇게 세 점이 먼저 잡히게 되죠. 이거는 흙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흙도 이렇게 약간의 변칙 수단을 쓰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또 백은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이것을 연결한다면 흙도 젖히고요. 백도 나가야 하는데 밀고 여기까지 밀어놓고 이쪽으로 눈목자로 달린다면 눈목자는 끊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붙여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모양은 백은 집이 안 나 있는 반면에 흙은 집 모양이 났기 때문에 유가무가가 됩니다. 백이 잡혔다는 뜻이죠. 귀가 다 잡힌다면 흙이 귀의 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빠져드는 수는 지금은 이렇게 끊는 것이 가능하죠. 백은 이 수도 안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빈삼각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일단 선수로 흙으로 연결을 해두고요. 막을 때 급한 자리인 이곳을 막아가기 위함인데요. 그렇다면 흙도 뻗어둘 수밖에 없죠. 그럼 연결을 하고요.
그때 이곳을 끊어갑니다. 여기서 백은 단수 치거나 하는 악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한 칸 뛰는 것이 정수인데요. 그렇다면 또 이 선수 활용을 하고요. 여기서는 장문이나 다른 수단이 안 되기 때문에 축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 모양은 과연 축일까요? 머릿속으론 이해가 어려우니 한번 바둑판에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단수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점점 길어지죠. 네,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 분도 있겠지만 이쪽에 귀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단수를 쳐도 연결이 되는 모양입니다. 바로 이쪽에 백이 축머리가 있는 형태인 거죠. 바둑을 처음 배울 때 배우셨겠지만 이렇게 축을 계속 몰았을 때 만약에 실수로 착각을 해서 축으로 몰았다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오히려 자신의 약점만 남게 됩니다. 벌써 양단수가 몇 개인가요? 흑은 이 약점을 한 번에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기권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으로 모는 수는 흑도 당장은 안 됩니다. 네, 여기서는 성동격서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바로 축이 안 될 때 사전 공작을 해야겠죠. 이렇게 귀에 굳혀져 있는 모양을 먼저 공격해서 이 백두도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수가 이곳에서는 성동격서를 활용한 아주 좋은 수인데요. 백도 이렇게 뚫리는 것은 아프니까 막아볼까요? 이번에 다시 한번 축으로 몰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백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단수 치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까 모양과 달리 이 흑돌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도 전체를 때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축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는 이 흑돌이 이 백을 유인한 축머리라는 걸 아셨을 텐데요. 바로 이 축머리를 활용한 것도 성동격서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백이 이곳을 공격할 걸 예상하고 이렇게 지켜둔다면 흑이 이곳을 뚫어서 원래 이렇게 자신의 돌을 뚫리는 모양은 웬만해선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백도 이곳을 잡기는 했지만 또 이곳을 이렇게 차단해서 여기서 충분한 대가를 얻어낸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보셨듯이 성동격서는 축머리로도 가능한데요. 이 성동격서라는 말만 잘 기억해 두셔도 바둑 두는 중간중간에 아주 큰 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두고 싶으시다고요? 네, 오늘부터 한번 더 보세요. 네, 이렇게 성동격서라는 말을 활용할 수 있는 모양 참 많죠? 이렇게 자신이 공격하고 싶은 곳을 당장 공격하기가 여의치 않을 때
다른 곳에서 먼저 사전 공작을 하는 것을 성동격서라고 하는데요. 성동격서는 붙임수로 두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원래 이 붙임이라는 것은 상대방 돌에 바짝 붙여서 둔다는 뜻으로 공격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붙임수를 활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흙이 이렇게 젖히니까 다른 수는 여의치 않아 백이 빈 삼각으로 두어간 형태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전공법이 가능해 보이기도 한데요. 한번 바로 공격에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이렇게 날일자로 하는 수가 일감입니다. 그냥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막아서 오히려 상대방을 강하게 만드는 이적수가 됩니다. 이것은 속수고요. 여기서 백에게도 아주 좋은 수가 있습니다. 배워두면 아주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모양에서는 이렇게 한 칸 띄워두는 것이 묘수입니다. 흙도 이렇게 끊어야 하는데요. 하나 나가고 이렇게 막을 때 일단 이쪽을 하나 끊어둡니다. 그럼 흙도 연결해야죠. 그때 찔러두고 끊을 때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이걸 잡히면 안 되겠죠? 나가야 하는데요. 이쪽을 단수 친다면 백이 끊겼다고요? 아닙니다. 이 모양은 백이 흙을 이렇게 단수 쳐서 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돌을 잡으면 백돌은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보셨듯이 지금은 바로 공격하는 전공법은 아직 무리인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전공법이 안 될 때 우리 배웠던 변칙 공격을 쓰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붙여서 두는 것이 성동격서를 활용하는 아주 좋은 수입니다. 백이 그냥 받아두면 그때는 이렇게 씌우는 수가 가능해집니다. 똑같이 한 칸을 뛴다면 지금은 가만히 이어두기만 해도 백에게 별다른 수가 없죠. 이렇게 젖혀나간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젖혀나가면 어차피 이곳에 약점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늘어야 하는데 이쪽을 이렇게 씌워두면 역시 세 점이 제압당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백이 이곳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이쪽을 한번 나가볼까요? 물론 이쪽을 나가면 당장에 이 돌이 봉쇄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하는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돌을 붙였을 때 상대가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 젖혀두는 것이 붙임의 후속 수단인데요. 붙임은 공격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수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상대가 받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한 수에 제압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은 살렸지만 이쪽을 막아서 이것도 흙은 충분한 대가를 얻은 모습입니다. 성동격서를 활용한 붙임수. 이 성동격서라는 말에서 둘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모양인데요. 상대가 받지 않는다면 젖히는 수까지 있어서 아주 강력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붙임수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오늘은 성동격사라는 사자성어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바둑둘 때 공격할 수 있는 모양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떨 때 직접 공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템포 쉬고 다른 곳에서 먼저 유인 공격을 해야 하는지 공격의 개념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것은 이론 공부로는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실전에서 많이 두어보고 그리고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동격서. 이 사자성어만 알아두셔도 바둑 두는데 훨씬 공격하기는 쉬우실 겁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레시피로 찾아뵐게요.